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이날이요. 금융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시장이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날의 기록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자, 이 사진 한 장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그날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순수한 혼돈 그 자체죠. 바닥에는 수많은 종이들이 막 흩어져 있고 트레이더들 얼굴 좀 보세요. 절망과 패닉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꼭 전쟁터 같지 않나요?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원인이 바로 이 숫자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2.61%. 이게 뭐냐면요. 단 하루 만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글쎄요, 무려 22.61%나 폭락한 거예요. 이건 뭐 역사상 전례가 없는 단일 최대 하락률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말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만들어낸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던 거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거대한 폭풍을 만들었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도록 하죠. 자, 이 거대한 폭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폭풍이 오기 전의 상황을 봐야 해요. 고요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차라리 아주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1980년대, 당시 시장은 정말 끝도 없이 오를 것만 같은 그런 거대한 강세장이었거든요. 이 상승세가 정말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보세요. 1982년부터 불과 5년 만에 다우지수가 거의 3배 가까이 뛰어오른 거예요. 시장이 그냥 말 그대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붕괴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1987년 한 해는요. 정말 광란의 질주 그 자체였어요. 그 해에만 무려 44%가 급등하면서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와,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었는지 딱 보여주는 숫자 아닙니까? 이런 시장의 붐은요. 단순히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었어요. 80년대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규제 완화나 감세 정책 같은 것들이 딱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가 소비와 낙관주의에 흠뻑 빠져 있었죠. 뭐랄까 모두가 이 번영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동안 그 이면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어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모두가 축제를 즐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뒤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적인 압박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금리였습니다. 당시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의 매력은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 신호, 바로 눈덩이처럼 풀어나던 미국의 무역 적자였습니다. 이 심각한 대외 불균형 때문에 나라들 사이에 통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게 시장의 불안감을 엄청나게 키웠던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활활 타는 불길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결정적인 촉매제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그냥 가벼운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을 완전한 대폭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되게 그럴듯하죠. 이게 뭐냐면 컴퓨터가 시장이 떨어지네? 하고 감지를 하면 자동으로 주식을 팔아버리게끔 프로그래밍된 거래 전략이었어요. 뭐 이론상으로는 손실을 막아주는 완벽한 안전장치처럼 보였죠. 이론상으로는요. 당시 시장이 딱 이런 과도기였어요. 한쪽에서는 여전히 인간 트레이더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거래하던 과거의 모습이 남아있고, 다른 한쪽에선 이렇게 컴퓨터가 거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새로운 기술이 어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지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주말이 다가옵니다.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하락세로 마감했는데 그 충격이 주말 동안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아시아 시장이 폭락하고 그 공포는 그대로 유럽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요일 아침 뉴욕 시장이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재앙은 예고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블랙 먼데이.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바로 그날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단 하루 만에 증발해버린 돈입니다. 5천억 달러.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미국 전체 GDP의 거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재앙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트폴리오 보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게 재앙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겁니다. 시장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걸 본 컴퓨터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매도 주문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럼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럼 또 다른 컴퓨터들이 그걸 보고 또 팔고 그야말로 멈출 수 없는 파멸의 고리, 즉 둠 루프에 빠져버린 겁니다.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트레이더가 남긴 말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그날의 공포와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야말로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시장, 그 자체였던 거죠. 이렇게 끔찍한 붕괴를 겪고 나서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의 규칙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써야만 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시장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 아예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춰버리는 서킷 브레이커가 바로 이때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예요. 그리고 증권사들이 더 튼튼해지도록 재무 건전성 규정도 강화하고 또 나라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공조체계도 만들었죠. 블랙먼데이는 정말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뼈아픈 경험 덕분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된 거죠. 결국 이 모든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정교하고 완벽해 보이는 기술이라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인 공포와 딱 결합하는 순간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시장을 분석하고 1000분의 1초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로 지금, 우리는 과연 1987년의 그 뼈아픈 교훈을 정말로 진정으로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퍼펙트 스톰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